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419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6일 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언제 오나 싶은데 매번 그래도 금요일이 오네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민티런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 없이 목소리만 담은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특별 공개됩니다. 러닝 라디오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러닝 라디오는 멤버십을 통한 후원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출석 체크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모든 러너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러닝 라디오 호스트 민티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인사 때 얘기 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다들 모두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즐거운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말까지 쭉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나게 그리고 힘을 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주말까지는요,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추운 부분도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낮에는 해가 나면은 달리기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방한 대책 잘 마련하셔가지고요, 달리기도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근무를 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무 서시고 혹은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쉬엄쉬엄 편안하게 일 보시고요, 또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날씨 얘기를 드렸는데, 겨울이 오면은 이 좀 아무래도 춥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이 따뜻하면 괜찮은데 몸이 차갑고 손발도 차갑고 달릴 때도 뭔가 몸에서 열이 많이 안 나고 호흡도 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요, 얼마 전에도 유사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건강매체 헬스라인에 따르면요, 철분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는 경우에는 추위를 잘 타고 또 숨이 좀 가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두통이나 피로, 피부가 창백해진다든지 추위를 많이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 감소한다든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산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요,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 있는 철분 성분들이 운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조금 부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도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사 활동 같은 것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열이 좀 덜 나고, 그리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만약 이런 증상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나 이상하게 달릴 때 열이 안 나, 이상해, 힘들어 계속해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거 제 얘기인데 제가 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열이 안 나서 좀 고생을 하거든요, 겨울에.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철분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겨울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 몸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기름지고 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기 마련인데, 물론 그런 것도 먹어야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도 먹는 것과 동시에 더 건강하고 또 자연식의 음식들, 이런 것들도 함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다들 달리기 계획은 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토요일에 달리기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지금 2주 동안 했었던 2번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3번째인데요. 러킹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요, 제 와이프하고 함께 러킹을 해서 참 좋았는데, 뭐, 이번에도 시간이 된다면, 낮에 와이프랑 같이 러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가방을 좀 좋은 가방으로 바꿔서 해보려고요. 지금까지 두 번을 할 때 좀 저렴한 가방을 메고 했거든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어깨가 좀 아프니까 장시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2시간 넘어가면 어깨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좋은 그런 백패킹용 그 배낭이 있어요. 거기다가 짐을 좀 넣고 대신에 무게를 조금 더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걸 메고 한번 러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두 번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다음에 내일도 모레도 하겠지만 다음번에는 봄이 되면은 캠핑장 쪽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임도를 걸으면서 러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고 오면은 그 캠핑장에 예약을 일단 우선 하고요. 거기서 텐트 치고 좀 쉬다가 돌아오고 요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할 때는요. 러킹을 나가서 야외에서 밥을 먹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집에서 음식을 싸가는 것도 좋은데 사 먹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밖에서 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간 다음에 밖에서 컵라면 같은 거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음식을 버릴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라면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시 이제 뭐 캠핑이나 낚시 가는 분들은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 안에 있는 용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안에 있는 그 음식들을 다 데우게 되고 그걸 이렇게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먹는 약간 캠핑용 혹은 뭐 등산용 요런 뭐라고 해야 되죠? 간편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러킹을 할 때 나가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먹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만 해도 좋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걷고 자연을 보고 걷고 또 와이프랑 같이 이야기하고 중간에 멈춰서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가능하면은 러킹을 하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하도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 못 올리는 건데 어쨌든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다들 운동은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요즘 평일에는 예전만큼 운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달리기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요즘은 낮에는 이제 평일에는 일하다가 짬짬이 계단 걷기라든지 근력 운동을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하고 있고요. 주로 달리기나 이런 운동들은 주말에 몰아서 하는 편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러킹 같은 것도 새로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지? 네, 아무튼 이번 겨울에는 체중 조절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일상에서 활동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는 간헐적 단식 중인데 원래는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타이밍상 못 하게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니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체중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심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조금씩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식사 조절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조금 날렵한 몸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제 이번 겨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꾸준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대신에 챙기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한 3kg 정도 감량? 3kg 많은데 아무튼 3kg 정도 감량하는 게 이번 겨울 다이어트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공지사항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주간 러닝 라디오, 그러니까 정기 주총회를 좀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제가 일주일치 러닝 라디오를 한 번에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유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여유 시간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러킹이든 달리기든 외부 행사든 제가 뭔가 한번 나가게 되면은 반나절은 정도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차 저차 해가지고 그러면은 러닝 라디오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기도 하고 또 주말에 어디 뭐 잠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러닝 라디오를 진짜 준비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주간 러닝 라디오를 제가 12월 달에는 드문드문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주말마다 막 뭔가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아침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 통해서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켈리스님, 그리고 얼치님, 동송님, 문준일님, 해피런님, 해피러닝님, 그리고 마용현님, 탱이님, 초록빛 아침님, 베베니님, 찐님, 정상원님, 그리고 미셸님, 초록빛 아침님, 유종덕님, 문준일님, 켈리스님, 아니구나. 아까 다 인사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망고주스님, 미키7476님, 미키7476런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닉네임이 바뀌신 건가요? 미키7476런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근데 닉네임 바꾸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니님, 그리고 아무래도님, 초코크리미님, 그리고 또 카페라떼 조아님, 오랑님, 달리는 집사님, 브리아드님, 아내몰래 주시님, 팔코님, 밍밍이님, 그리고 은희양님, 비에스님, 바수님, 그리고 러너님, 하늘채님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아까 깜빡하고 오늘 얘기할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 두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요일에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날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러닝 마인드셋. 네, 오늘은 달리기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성장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인가 제가 그때 아마 뭐 얘기하다가 운동 중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조금 늦었지만 오늘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운동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마도 저도 좀 얘기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독에 대한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저도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저의 그냥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까지도 함께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그냥 뭐 저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들어보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중독? 내가 저 기준이라면 나도 운동 중독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채팅글 올려주신 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켈리스님께서요 1등으로 4시 31분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켈리스님께서도 오늘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많은 분들 인사 주셨는데요. 탱이님께서도 기다리던 금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다들 서로 인사를 주고 계시고 네, 아까 미키7476런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되신 걸로 나오는데 처음 하신다고 올려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미키님이라고 제가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님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가입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글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멤버십을 통해서 민티런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은 정말 처음 들어오셨으니까요. 채팅창에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 나눠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누면서 즐겁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키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초코크리미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 어젯밤에 8kg 백팩을 들고 5kg 러킹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해보셨군요. 어떠셨나요? 해보시니까? 8kg면은 이게 사람마다 물론 몸무게가 있으니까 자기 몸무게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8kg면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5kg 러킹 했다고 하셨는데 5kg도 꽤 긴 거리에요. 5km면은 그 정도면은 1시간 가까이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보시니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는 해보니까 좋았는데 다른 분들의 사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국내에선 잘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나만 괜찮은 건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드는데 초코크레미님은 어떠셨는지 나중에 채팅창이나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번 주에 쭈총이 없다고 아쉽다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좀 뭐 주말에 이벤트가 좀 있어가지고요. 해야 될, 뭐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겨가지고 시간이 좀 안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죄송합니다. 저도 쭈총이 하면 저도 좋아요, 사실. 쭈총이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거든요. 이 못하면은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번에 쭈총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밍밍님께서는요, 라디오 들으려고 일어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러닝 라디오 시간 맞춰가지고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들 인사 주셨고요. 보겠습니다. 네. 그 뒤에, 호아게님, 그리고 히노에랑님, 김알렉스님, 그리고 신지연님까지 인사 주셨습니다. 신지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다낭에서 인사드립니다. 비가 오긴 하지만 달리러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행 가셨는데, 비가 오는데, 나가셔가지고 달리기를 하시는군요. 네, 그쪽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뜻하겠죠? 네. 네, 달리기 즐겁게 즐기시고요. 그래도 아무리 기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 내리는 날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즐겁게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께서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저희가 민티런 러닝 라디오가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끊기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어제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목요일에 좀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댓글에다가 제가 하트도 하나 못 달아드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토너님, 해피러니님, 그리고 미라클러니님, 용용이님, 베란다 토킹킹님, 그리고 히노에라님, 김범수님, 괜찮았다 오케이님, 탱이님, 우보말리님, 슬로우스텝님, 그리고 이정님, 하늘색님, 자유새님, 오늘은 운동함님, 네, 그리고 초코크리미님, 행님, 그리고 달리는 봉다리님, 정진용님, 켈리스님, 원군님, 초록빛 아침님, 찐님,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네,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인영님, 미셸님, 김희정님, 네,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께서는요, 아침 인사 후 보는 돈 갔다가 다시 듣기 하고 있어요. 그런 악플들이 있었다니 하시면서 들려주신 순한 맛이 저에게는 충분히 매운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았다면 싫어요 한 표로 대응했을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라고 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악플 받았을 때는 뭐 신기한 것도 있었고 약간 충격적인 것도 있었어요. 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약간 신기한 것 반? 약간 좀
기분 나쁘거나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기분 드는 게 절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거의 한 90%, 그리고 가끔 좀 약간 측은지심 드는 경우가 나머지 한 10% 정도? 이 정도입니다. 네, 이제는 뭐 많이 극복을 해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냥 그런 이슈도 있으면 그냥 공유 여러분들에게 재미로 뭐 들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악플을 보시고 이렇게 용기 내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들 어제도 런양사님 코너가 있어가지고 방송 잘 들었다라고 얘기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지금은 아마도 도착하셨겠죠? 하와이 도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 뭐 비행기 시간 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뭐 도착하셨는지 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네, 런양사님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마라톤 즐겁게 즐기시고, 네, 몸 조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켈리스님께서는 민티러님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힘든 시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켈리스님 덕분에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들도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초코크레미님께서 댓글에도 남겨주셨군요. 오늘 퇴근 후 러킹을 해보려고요 라고 남겨주셨군요. 아우, 네. 나중에 지금 뭐 글을 남겨주신지 모르겠는데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짤막하게나마 채팅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떠셨는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자유세님께서는요, 어제 하루 라이브를 못 들으니까 러닝 라디오가 제 이상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었는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다시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히 다시 듣게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참, 제가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방송하면서 힐링합니다. 또 이렇게 또 댓글 읽으면서 힐링하고 참, 어떻게 우리 민팀들은 다들 이렇게 좀 기분 좋아지는 글을 잘 쓰시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유세님 댓글 읽으니까 제가 또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앞으로도 러닝 라디오 제가 여력이 되는 때까지, 네,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뭐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멤버십을 통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저희 러닝 라디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정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건 트랙에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름 또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물론 뭐 정치가 우리 삶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정치를 싫어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또 저는 또 정치를 사실은 저는 그냥 약간 뭐랄까요, 무조건 까는 입장이거든요. 약간 정치는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쪽이 없어요. 저는 선호한 적은 없고 그냥 약간은 지적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정치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안 그런데 정치는 지적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저희 채널은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는 뭐랄까요, 약간 달리기 얘기, 그다음에 건강 얘기라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는 그런 이슈들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셔서는 다들 즐겁게 즐기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트랙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 그런 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정님께서 재밌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들 런냥싸는 얘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어우,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희노애라님께서 탱이님이랑 유튜브 에러로 그런 거였군요. 저도 민티러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이상하다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탱이님만 댓글을 못 달아요.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신 게 아니고 딱 탱이님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탱이님께서 다른 아이디인가 계정으로 한번 들어오셨을 때 제가 댓글 달았어요. 댓글 달리니까 너무 더 저도 이게 뭔가 유튜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몇 번을 냈다 얘기 드리고 막 스샷 찍어서 보내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잘. 너무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탱이님은 제가 항상 좋아요
그리고 또 하트도 눌리고 있고 가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탱이님.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어제 러닝 라디오 댓글 한번 쭉 봤고요. 네, 그 뒤에 김혜주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미래로님, 권재웅님, 꽃두라미님, 데이비드 김님, 그리고 달려라 이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김님께서는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닉네임이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집 뒷산으로 러닝 간다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마음은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은 네, 아마 지금은 러닝을 나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려라 이니님께서는요. 달리다가 켜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뛰면서 중간에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 조작하거나 멈춰서 뭐 하는 거 힘든데 저희 라디오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멈춰가지고 네, 방송도 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달리고 계신 중이라고 하셨는데 춥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달리시고요. 또 뛰면서 글 쓰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잘 달렸다고 인사 남겨주시면 저도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공부든 일이든 뭐 심지어 달리기든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뭐 단어는 발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존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좋아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장했다 혹은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성장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아니, 좀 더 크게 본다면요, 생명체가 가진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성장의 본능이 아니라 진화의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진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성장의 본능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DNA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성장에 대한 본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고 인류가 지금의 어떤 문명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생명체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원초적인 본능 덕분에 우리 인간은 성장하면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 본다면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때 혹은 정체될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민티런 채널에서는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러너들과 비교나 경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는 분들은요, 민티런의 어떤 달리기는 성장이 없는 달리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라고 한다, 경쟁을 하지 않는 달리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경계하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너무 급격한 성장이나 그리고 너무 급격한 성장을 원하시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성장을 하는 건 좋은데 성장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 이런 부분을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이지 성장 자체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달리기 기록이 향상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것 이외에도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거나 달리기 시간이 늘어나거나 달리기를 했을 때 좀 더 뭔가 예전에 비해서는 심박도 낮고 몸도 덜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성장한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성장한 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공부도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요. 돈도 많이 벌면 기분이 좋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요. 저도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좋아요가 많이
달리거나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급격할 때 혹은 그런 걸 바랄 때 그걸 위해서 뭔가 무리하게 뭔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성장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좋은 건데 대신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성장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가지 정도 얘기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뭔가 이제 달리기든 공부든 일이든 뭔가 성장을 항상 바랄 텐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메타인지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수험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은 뭐 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메타인지라는 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습에서의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있고 내가 타고나기를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내가 후천적으로 좀 부족한 게 뭔지 혹은 반대로 타고난 장점이 뭔지 후천적으로 장점이 만들어진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아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친다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게 되면 성장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해지죠. 메타인지가 그래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메타인지는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메타인지 능력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지만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일지를 쓰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게 될 겁니다. 일지를 쓰고요. 내 스스로를 글을 쓰는 순간 약간 객관적이 돼요. 사람이 약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글을 쓰면 뭔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일지를 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리뷰를 하시는 걸 얘기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요. 일주일 동안 썼던 일지를 갖다가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정말 훌륭한 게 돼요. 그렇게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달리기 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솔직한 여러분의 니즈,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대부분 러너분들이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니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포장된 그런 니즈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멋진 이유에서 남들이 들었을 때 와, 멋지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여러분의 아주 마음속 깊숙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써보셔야 됩니다.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달리기나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나쁜 이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죠. 달리기 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 여자들한테 멋있어 보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이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남들을 꺾는 게 즐거워요. 남들을 이기는 게 즐거워요.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성장을 해서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트랙에 나가서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끼고 갈 때마다 추월을 하고 갈 때마다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달리기 왜 하세요? 물어봤을 때 저는 남들을 추월하는 게 즐거워서 달리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조금 이제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뭐 일지를 쓰든 글을 쓰든지 간에 시간을 한번 가지고 내가 정말로 달리기에서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남들한테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솔직한 나의 니즈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실제 내 마음하고 다른 이유를 찾아서 남들에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스스로도 시간이 지나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점점점 흥미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원초적으로 원하는 거를 뭔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해서 솔직히 달리기를 아니, 달리기에서 성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장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보시는 겁니다. 목표 기한을 정하고 한번 역으로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짤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 계획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되 그게 안 되면 또 중간중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개선하고 혹은 뭐 일정을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계획이나 목표 지점 혹은 목표하고 있는 어떤 스텝들이 있을 겁니다. 기록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남들은 나머져도 돼요. 쓰고 나서 막 종이 찢어가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한번 계획을 차분하게 짜보시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인지가 좀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사실 잘 몰라도 계획이 약간 부실하고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메타인지 능력이 탁월하고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고 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짠다고 해도 그걸 결국에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꾸준히 하는 거는 기교가 없는 것 같아요. 스킬이 없어요. 그냥 노력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는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 어떤 나를 둘러싼 시스템이나 나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몇 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알람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길에다가 포스트잇도 붙이고 막 뭐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고 누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실수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전에 다른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하던 실패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번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달리기 실패할 수도 있고요. 오늘 달리기 성공할 수도 있고 오늘 달리기 뭐 포기할 수도 있고 하다가 쓰러져서 중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간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죠. 일도 그래요. 하다 보면 뭔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거, 트라이 하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고 꾸준함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거 같아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던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그 다음번 달리기를 할 때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마치 처음을 하는 것처럼 또 다시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이런 게 진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몇 가지 팁을 제가 생각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팁이고 저도 가끔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요. 스트레스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몰아가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받는 걸 통해서 더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를 더 집중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요. 너무 느슨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아무리 내가 마음가짐이 강하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거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약간 노출하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빡시다고 유명한 그런 러닝 크루에 들어가시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그런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나를 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텐션이 높아지게 되고 어쨌든 뭔가 기록이나 성장 같은 것들은 좀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그런데 똑같은 돈을 주는 회사가 한 곳은 돈은 좀 적지만 편한 회사가 있고 한 곳은 돈을 많이 주는데 굉장히 좀 힘든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후자를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적절한 보상도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뭐 돈은 안 주는데 일이 빡세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런 회사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성장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가장 뛰어난 회사를 가면 대우는 받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몇 년 뒤에 보면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학생들의 경우에도 뭐 진학이 이런 데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곳에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거기서 내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좋은 대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그런 데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가져가는 학습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내가 스트레스 환경에 내를 집어넣었다. 그럼 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계속하면 이제 이건 또 이제 못하게 되거나 부상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지 나중에 또 거기 끌려다니시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팁 두 번째는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 얘기 웃긴데 제가 부상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가 욕심이라고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 과욕, 과신, 뭐 경쟁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욕이라는 건 좀 과한 욕심을 얘기하는데 욕심을 내지 말라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장하기에는 욕심 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뭔가 이렇게 중력이랄까요?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로켓가 지구를 떠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한번 넘어서면 중력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데 벗어나기 전까지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욕심이 좀 있어야지만 그걸 넘어서게 되고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욕심이라는 단어 들으면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요걸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열정, 뭐 욕구, 욕망도 좀 안 좋은 말인가? 아무튼 뭐 다른 어떤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단어가 가진 뭐 어원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욕심을 좀 내시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성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잘 안 내는 분이 계세요. 성향상. 근데 그런 분들도 한 번은 인생에 몇 번 정도는 내가 한번 진짜 욕심을 내고 싶다.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번 단단하게 한번 가져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성장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성장이 정체되고 막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성장에는 좋은 성장과 나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좋은 성장과 나쁜 성장의 차이는 뭘까요? 기록이 많이 좋아지면 좋은 성장이고 기록이 조금만 좋아지면 나쁜 성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물론 정의는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나쁜 성장은 나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성장입니다.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나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그런 성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체되는 그런 성장이 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망쳤다면은 아무리 나중에 좋은 기록이 결과론적으로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 삶을 통틀어서 볼 때 안 좋은 성장을 한 겁니다. 반대로 좋은 성장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성장입니다. 기록은 많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는 그런 성장들이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과 조우하고 자신의 니즈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되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알아나가고 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훈련내가 어떤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마음이 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인내심도 키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일과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부해지는 그런 성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장은 전 좋은 성장을 생각해요. 단순히 기록이 얼마나 올랐다? 이것만 따지기에는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좁은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달리기라는 러너입니다. 달리기라는 러너지만 우리가 달리기라는 이유가 순전히 달리기가 좋아서뿐만은 아닐 겁니다. 달리기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성장과 나쁜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성장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 성장이 정체기가 옵니다. 아까 얘기한 정체를 하는 게 있고 쭉 나가는 게 있는데 성장의 속도는 느리더라도 성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성장이 멈추지 않고 쭉 나가는데 아무리 내가 지금은 기록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 과정들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체에서 아주 먼 미래에 보면 오히려 더 천천히 성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 뭐 내용이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때로는 뭐 제가 약간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제 경험상 여러분들도 성장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드린 오늘 이야기가 뭐 그냥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디님, 그리고 두꺼비 아범님, 용용이님, 촐랑이님, 그리고 자유새님, 이근식님, 그리고 제임스 강님, 라나님, 이증희님, 지성별아파파님, 네, 그리고 달량이님, 그리고 건강한 언니님, 로운펀TV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 중에서요. 달려라 이니님께서는 콧물이 나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콧물이 나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어제 런약사님 알려준 방법 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방송 한번 더 들어보시고 런약사님 추천하신 그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 보겠습니다. 아까 우디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린 적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납니다. 우디님. 한 두세 번 정도 인사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인사 주신 거 기억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시고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베라파파님께서요. 오랜만에 생방 듣고 있네요. 트레드밀과 함께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시고요. 용용이님께서는요.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느라 새벽에 집에 도착해서 알람을 끄고 잤는데 6시 반에 눈이 떠져서 러닝 라디오 켜고 눈 감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뛸까 하고 생각을 잠시 하다가 오늘은 무리다 싶어서 마음을 접습니다. 이것도 연습이겠죠? 요즘 너무 못 뛴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제 컨디션을 1순위로 생각해 보렵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을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아요. 근데 컨디션보다 나는 꾸준히 달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천천히 달리더라도 난 무조건 나가야 돼. 그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컨디션이 정말 중요해. 나는 내 일도 있고 내 일 특성상 컨디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거는 좋지 않아. 난 이럴 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 라는 기준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둘 다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 뭐냐? 매번 바뀌는 사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때그때 상황 다르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영상 보고 아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렇게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영상 보면 또 저게 멋있어 보이면 또 저렇게 하다가,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용용이님께서는 이제 지금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기록해두고 다시 보진 않더라도요, 그 쓰고 뭔가 생각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기억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는 컨디션이 1순위인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볼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정말 용용이님만의 그 기준과 용용이님만의 달리기 방식들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눈 감고 저희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려라 이니님께서는요, 제 주위에는 정말 꾸준하게 달리는 분이 계셔서 항상 자극이 되고 보고 배우고 있어요. 달리기 성장에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기본인 것 같습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게 없다는 또 맞는 말을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도 맞는데, 그냥 꾸준함이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꾸준함이 없으면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써도 그게 성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한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건강한 사람의 어떤 조건이 뭔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연구가 들어갔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꾸준하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밌게도 그때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건이 뭐냐를 봤을 때, 꾸준하게 움직여주는 것과 함께 같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뭐 잠시 여담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네, 꾸준하게 하는 거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달려라 이니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요, 해피러닝님께서는요, 개운하게 50분 뛰고 들어왔습니다. 노천탕 느낌이 슬슬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이 알죠? 얼굴이나 몸에 막 열이 나고 이렇게 뭔가 수증기 김이 막 올라오는데 밖에 바람이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는 딱 그 기분 너무 좋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감기 걸리니까, 네, 지금 기분 만끽하시면서 들어가셔서 이제 개운하게 샤워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기님, 오늘 인사 주신 수기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출근 준비하러 갑니다. 다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감기 조심들 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기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운동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말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에 중독되고 담배 중독되고 나쁜 행동에도 중독이 됩니다. 뭐 그런 것만 중독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에도 중독이 되고요. 운동에도 중독이 되고 공부에도 중독이 되고 일에도 중독이 됩니다. 뭐든지 중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독의 정의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의해서 쾌락 중추가 과도하게 자극이 되어서 의존이 되는 뇌질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쾌감을 주는 물질이나 행동을, 그 쾌감을 잊지 못하니까 그걸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사실 거기에서 뭔가 큰 쾌감과 즐거움, 행복감을 얻게 된다면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달리기라는 우리들도 달리기에 중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기에 중독되었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요, 달리기의 장점을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경험을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독이 됐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다는 것도 있기는 하겠죠. 네. 달리기를 했는데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흥미도 안 생기고 오히려 몸이 아프고 하기 싫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도 중독이 되고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보통 뭔가 중독된 뭔가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몸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담배를 중단하면 그런 금단 현상들이 생기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술, 담배는 나쁜 행동이니까. 근데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도 중독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걸 그만두었을 때 똑같은 금단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병적으로 다시 운동을 막 갈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에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걸 저희들이 운동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운동 중독은 또 이런 게요. 그러니까 평소 매일 뭐 빠짐없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하루 이틀 안 했을 때 약간의 금단 현상을 겪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일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운동에 집착하는 경우,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혼란과 그런 현상들을 겪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운동 중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의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운동 중독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호르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쾌락을 느끼는 것들 결국은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우리 두뇌에는 엔돌핀, 뭐 아난다마이드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불안과 우울증 완화도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뭔가 자신의 신체 한계를 막 뛰어넘어서 운동을 수행하면서 약간 그 그런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느끼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뇌에서 한 번 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해도 우리 몸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계속 빡세게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호르몬이 미친 듯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러너스하이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러너스하이가 왔다는 거는 너 조금만 더 하면 죽을 수 있어라는 그런 신호예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과 쾌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내 몸을 한계 상황까지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통증을 줄이기 위한 호르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서 이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한다?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러너사이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중독이 이제 내가 진짜 운동 중독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찾아보면 운동 중독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걸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가지 증상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내가 여기서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하루 한 번 이상 규칙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활동보다 운동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의 내성이 증가한다. 내성이 증가한다는 건 점점점 이게 운동을 해도 즐거움이 안 느껴져서 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중단했을 경우에 약간 금단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뭔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뭔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뭔가 좀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몇 번째? 이번 6번째인가요? 아니지. 5번째. 5번째가 운동을 다시 했을 때 확실히 그런 금단 현상들이 경감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운동에 대한 갈망 경험이 있다. 입니다. 이건 제가 짠 게 아니고요. 찾아보면 있어요. 6가지 체크리스트가. 근데 이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되면 운동 중독으로 본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대부분 러너들은 이걸 체크해보면 한 3, 4개 나올걸요? 재개했을 때 금단현상 경감된 거 당연한 거고, 뭐 매일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갈망이 있고, 달리기에 대한 갈망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러면은 이 운동 중독 아닌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많은 러너들이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날 일시적인 기분 다운 증상을 느끼거나 때로는 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러너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지금 달리기에 중독된 게 나쁜 건가? 진짜로?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데 내가 체크해보면 중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그럼 나쁜 상태인 건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건 내가 러너니까. 그러니까 즉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중독된 사람이나 마라톤 중독된 분들 보면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도요, 나름 로망을 느끼면서 핍니다. 담배의 장점을 막 설파를 해요. 제가 담배를 펴서 압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담배 장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부정적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죠. 하지만 장점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안 피는 사람은 바깥쪽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달리기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유튜버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바깥쪽에서 저를 바라보면 아, 민티런 쟤는 이미 달리기에 중독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하고 있고 나는 건강도 좋아지고 있고 진짜 장점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중독이야. 나는 달리기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 달리기 중독이면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난 나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중독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뭘 하든 달리기랑 연결시키고 막 달리기 좋은 점 막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야, 쟤 중증이다. 얼마나 중독이 됐으면 러닝 유튜버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른데 뭐 그런 생각들 좀 오락가락합니다.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솔직히 얘기드리자면 제가 나름 이쪽 달리기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저는 또 엘리트 선수나 달리기에 좀 기량이 좋으신 그런 분들 말고 달리기가 너무 힘든 분들, 달리기를 막 포기하신 분들, 달리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분들, 또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있냐면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거나 심지어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이쪽 분야에서 좀 저는 이제 일도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렇고 달리기랑 관련된 어떤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뭔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야, 쟤 민티런 쟤는 그냥 완전 중독에, 달리기 중독이야. 뭐 이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아주 심각한 달리기라는 운동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뭐 아무튼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특정 운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을 수는 없고, 또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게 너무 심하면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운동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뭔가 좀 결국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런 통증도 생기게 되고 약간 부상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런 부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 운동을 못 하게 되고, 못하면 또 금단 현상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운동 도중에 막 급작스러운 심장 발작 같은 거 생겨가지고 사망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러너 사이 느끼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운동 중독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운동 중독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빡세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진짜 막 그 러닝을 한다 그러면 진짜 마라톤 서브 3 막 그런 거 노리면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운동 중독이라는 건 강도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고강도 운동 이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걷기라든가 이런 그냥 저강도 운동 있죠. 이런 것들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한 뭐 2, 3km 정도를 규칙적으로 걷는다. 이거 갖다가 뭐 한 몇 년 동안, 반년 동안 한다. 이런 것들도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걷지를 못하게 되면 뭔가 불안감, 특히 죄책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들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중독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 그래서 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무릎이 안 좋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산 다니시면서 결국엔 무릎 악화돼가지고 막 인공 관절 수술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 될 수도 있어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달리기를 전혀 못하게 되고 관절 완전히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달리기 하면 뭐 도관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또 걱정되는 마음에 하신 얘기예요. 달리기 하면 도가니 나간다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도가니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중독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찾아보니까요. 뭐 운동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별로 와닿지 않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얘기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어 너무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빡세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그게 당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좀 널널하게 여유 있게 초연하게 즐기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함께 두셔야 돼요. 이런 골고루 있어야 돼요. 골고루. 너무 빡세게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덜해도 엄청 죄책감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이상한가?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면 더더욱이나 막 심리적 압박감 느끼거든요. 근데 진짜 운동 널널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진짜 초연하게 즐기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계시면은 생각이 좀 정화가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점점 뭔가 깊이 탐닉하고 막 그 유튜브를 봐도 처음에는 달리기 할 때 막 즐거운 영상 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느낄 건데요. 달리기 공부하다 보면 점점점 빡세게 운동하는 영상들 찾아보게 돼요. 막 뛰면서 막 토하고 막 운동하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한계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점점 찾아보게 됩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보면 계속 그런 것을 찾아보게 돼요. 막 그런 영상 보면 막 제가 막 숨이 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의 욕구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 그런데 빠져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중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상 볼 때 가끔은 또 정말 느슨하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마음의 균형을 좀 잡아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 중독에 안 걸리려고 하면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만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아니면 여러 군데를 가셔도 커뮤니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셔도 돼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조금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의 균형을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자면요. 저는 중독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컨트롤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할 때 딱 그만두거나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데미지가 없다. 그러면은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운동이나 뭐 달리기라는 이런 것들을 뭐 여유 있게 하는 걸 원하지 않거나 그걸 원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게 중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점점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잠식이 되면서 뭔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운동이라는 거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달리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안 해도 문제인데 반대로 너무 깊이 빠져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신없이 얘기다 보니까 정신없이 좀 말을 했는데 사실 저도 러너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레시아 세븐정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훌리아님께서도요. 금요일에서의 라이브 와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언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샤이니 형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는 중독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런 기준치가 저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저런 걸로 측정을 하면 세상에 운동 중독 아닌 러너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기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벌써 7시 26분인데요. 제가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나가봐야 돼가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주간 러닝 라디오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다들 오늘 금요일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주말까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러닝 라디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